오연수 씨, 현실을 직시하세요. 또 고장났어. 이번엔 뭐가 문제야? 몰라. 그냥 소리가 이상해. 새벽 4시 30분 시외버스 종점 대기실의 형광등이 깜빡였다. 윤재석은 걸레를 헹구며 그 소리를 들었다. 삐익딱, 삐익딱. 안정기가 수명을 다해가는 소리였다. 대기실은 넓었다. 24개의 플라스틱 의자가 4줄로 정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노선도와 시간표가 붙어 있었다. 재석은 이 공간의 모든 소리를 알고 있었다. 환풍기, 화장실 수도꼭지, 자동문. 그는 이 소리들을 매일 밤 들으며 바닥을 닦았다. 청소는 간단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딱 2시간. 재석은 이 일을 3년째 하고 있었다. 그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농기계 회사에서 35년을 일했다. 자동화 설비 관리가 그의 전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귀신이라고 불렀다. 기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냈기 때문이었다. 회사를 떠난 건 5년 전이었다. 정확히는 밀려난 것이었다. 재석은 회사의 안전 규정 위반을 발견했다. 용접 로봇의 안전 센서가 고의로 무력화되어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답은 명예퇴직 권고였다. 대기실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재석은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자판기 뒤편에서 소리가 났다. 그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다. 낡은 파란색 비닐봉투가 자판기와 벽 사이에 끼어 있었다. 안에 낡은 수건, 작은 우유병, 기저귀 몇 장. 뒤편에서 소리가 들렸다. 작고 날카롭고 규칙적인 소리. 울음소리였다. 재석은 천천히 뒤를 돌았다. 대기실 가장 구석, 벤치 아래 그늘진 곳에 담요에 쌓인 작은 덩어리가 있었다. 재석은 쪼그려 앉았다. 담요 끝을 살짝 들춰냈다. 아이였다. 여자아이로 보였다. 작은 주먹을 쥐고 울고 있었다. 아이의 옆에 쪽지가 있었다. 손글씨였다. 떨리는 필체. 죄송합니다. 부탁합니다. 단 5글자. 재석은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앉았다. 그리고 또 일어섰다.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재석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담요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아이는 가벼웠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쳤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재석은 아이를 안은 채 서 있었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그의 집은 여기서 10분 거리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밝았다. 재석은 아이를 소파에 눕히고 냉장고를 열었다. 우유가 있었다. 하지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우유는 아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신생아 분유를 입력했다. 편의점은 오전 7시에 문을 열었다. 재석은 그때까지 아이 옆에 앉아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게 맞는 일인가? 대답은 없었다. 다만 그의 품 안에서 작은 생명이 숨쉬고 있었다. 그것만이 확실했다. 너무 밝았다. 재석은 분유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20가지가 넘는 제품, 0-6개월, 6-12개월, 조제분유, 액상분유. 그는 하나하나 라벨을 읽었지만 무슨 차이인지 알 수 없었다. 점원이 다가왔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재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아이가 갓 태어난 것 같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점원은 선반에서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게 가장 무난해요. 신생아용이에요.
계산은 12만 원이 넘었다. 재석은 카드를 꺼냈다.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는 울음을 멈춘 상태였다. 재석은 가슴이 철렁했다. 서둘러 다가가 아이를 확인했다. 숨을 쉬고 있었다. 다만 지쳐서 잠든 것이었다. 분유를 타는 건 생각보다 복잡했다. 물을 끓여야 했다. 식혀야 했다. 온도를 확인해야 했다. 70도씨. 재석은 온도계가 없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떨어뜨려 확인했다. 아이가 깨어났다. 울음이 다시 시작되었다. 재석은 서둘러 젖병을 입에 물렸다. 아이는 몇 번 빨다가 거부했다. 10번을 시도한 끝에 아이는 조금씩 빨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대기실 관리소장이었다. 윤 선생님, 오늘 청소 안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오늘 급여에서 삭감됩니다. 전화가 끊겼다. 하루치 6만 원.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날 오후 재석은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세요? 아니요. 의사는 아이를 진찰했다. 건강해 보이네요. 생후 몇 개월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신고하셨어요? 아직요. 해야 합니다. 이건 유기예요. 의사는 처방전을 끊어주었다. 일단 아이는 생후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영양 상태는 괜찮아요. 집에서 아이는 2시간마다 깼다. 울었다. 재석은 일어나 분유를 탔다. 먹였다. 기저귀를 갈았다. 다시 재웠다. 새벽이 왔을 때 재석은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나이에 애라니. 재석은 중얼거리며 대기실 바닥을 닦았다. 새벽 4시 40분.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다. 어젯밤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아이를 키운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64살. 은퇴한 기술자. 야간 청소부. 이게 그의 정체였다. 안 돼. 재석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이미 인생을 살았다. 아들을 키웠다. 이혼했다. 직장을 잃었다. 이제 남은 건 조용히 늙어가는 일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석은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김도환이 돌보고 있을 것이었다. 김도환. 재석의 옆집 이웃이자 유일한 친구. 70살. 혼자 사는 호라비. 재석이 전화했을 때 도환은 쉽게 응했다. 그래, 내가 볼게. 넌 일이나 해. 재석은 현관문을 열었다. 도환이 바닥에 앉아 아이와 놀고 있었다. 딸랑이를 흔들면서 말을 걸고 있었다. 그래, 이게 재밌지? 응? 왔나? 도환이 재석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수고했어요. 도환은 아이를 재석에게 건네려 했지만 재석은 한 발 물러섰다. 도환은 아이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 재석을 바라보았다. 자네 뭘 고민하는지 알아. 이 애를 어쩔지 말이야. 재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신고하려고?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도환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그리고 돌아와 재석의 맞은편에 앉았다. 내 생각은 이래. 이 애는 자네가 발견했어. 자네 손에 맡겨진 거야. 우연이에요. 난 평생 기계를 고치는 자네를 봤어. 자네는 망가진 걸 못 참잖아. 꼭 고쳐야 직성이 풀려. 애는 기계가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자네 성격은 그래.
재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전 늙었어요. 나보단 젊어. 힘이 없어요. 힘은 만들면 돼. 돈도 없고요. 전 이미 실패했어요. 아들도 떠났고 아내도 떠났어요. 회사도 날 버렸고요. 전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어요. 재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못 지킬 겁니다. 자네, 고장난 기계는 끝까지 고치잖아. 도안이 조용히 말했다. 회사에서 아무리 복잡한 기계라도 자네는 포기 안 했어. 며칠이고 매달렸지. 이해도 마찬가지 아닐까? 재석은 아이를 보았다. 작은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전 기술자예요. 아버지가 아니고요. 둘 다 될 수 있어. 안 돼요. 재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 이미 한 번 실패했어요. 제 아들도 저를 원망해요. 도안은 일어섰다.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보았다. 그래도 한 가지만 기억해. 고친 건 결국 고친 사람 몫이야. 자네가 이 애를 발견한 건 어쩌면 자네를 고치라는 신호일지도 몰라. 문이 닫혔다. 재석은 혼자 남았다. 아이와 함께.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서 번호를 다시 검색했다. 이번엔 누를 것이었다. 아이가 소리를 냈다. 작은 옹알이. 재석의 손이 멈췄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재석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일어섰다. 부엌으로 가서 분유를 탔다. 아이에게 돌아가 젖병을 입에 물렸다. 내일 신고하자.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다. 재석은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도안이 찾아왔다.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갔다. 재석이 청소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었다. 나흘째 되는 날 도안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20장. 왜 이걸? 자네 사정 알아. 청소 급여 깎였잖아. 애 키우는데 돈 들어. 재석은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도안은 손을 저었다. 받아. 나 쓸 데 없어. 자네, 고장난 기계는 끝까지 고치잖아. 이해도 마찬가지야. 나도 돕고 싶어. 재석은 목이 메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다고 했어. 자네 인생,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 그날 저녁 재석은 처음으로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이름이 뭐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리. 내가 소리를 냈으니까. 내가 널 발견할 수 있었어. 윤소리. 일주일이 지났다. 재석은 조금 익숙해졌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소리가 밤에 자지 않았다. 재석도 덩달아 잠을 못 잤다. 일하는데 지장이 생겼다. 어느 날 새벽 재석은 청소를 하다가 쓰러질 뻔했다. 도안이 말했다. 자네, 이러다 쓰러지겠어. 나한테 맡겨. 밤에 내가 애를 데려갈게. 그날 밤 도안이 소리를 데려갔다. 재석은 혼자 남았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자가 왔다. 애 잘 자. 걱정 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전 10시였다. 재석은 벌떡 일어났다. 도안이 말했다. 관리소에 전화했어. 자네가 아프다고. 재석은 도안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도안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인생은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다고 했잖아. 한 달이 지났다. 재석은 여전히 신고하지 않았다. 보호자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빈칸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보호자 동의 서명. 재석은 펜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다시 들었다. 도안이 물었다. 뭘 고민해? 서류요.
서명하면 되잖아. 무섭나? 예. 뭐가? 다시 실패할까봐. 도안은 소리를 안고 있었다. 소리는 도안의 손가락을 잡고 있었다. 이해 손 좀 봐. 자네를 놓지 않으려고 해. 이해도 알아. 자네가 자기 사람이란 걸. 그날 오후 재석은 동사무소에 갔다. 서류를 들고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발견 신고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보호자로 등록하시겠다는 거죠?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례지만 경제적 능력이나 건강 상태 같은 걸 확인해야 해서요.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인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호시설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접수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승인 여부는 상부에서 결정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석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승인되기 어렵다. 당연한 말이었다. 그날 밤 재석은 서류 사본을 꺼내 다시 봤다. 맨 아래 서명란. 그곳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재석. 삐뚤삐뚤한 글씨. 하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다. 재석은 소리에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내가 최선을 다할게. 약속할게.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문턱을 넘었다. 승인 통보가 온 건 3주 뒤였다. 재석은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뜯었다. 조건부 승인. 도안은 재석의 어깨를 쳤다. 그거면 됐어. 승인이잖아. 하지만은 무슨. 이제 정식 보호자야. 그날부터 재석의 삶은 바빠졌다. 청소, 소리 돌보기, 그리고 추가일. 오후에는 슈퍼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다. 한 달이면 90만 원. 한 달쯤 지났을 때 재석은 슈퍼에서 쓰러졌다. 쌀 포대를 들다가 허리에 힘이 풀렸다. 주인이 그를 부축했다. 오늘은 쉬세요. 주인은 말했다. 내일부터 근무 시간 줄일까요? 급여는 똑같이 드릴게요.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 가게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분유나 기저귀 있으면 드릴게요. 재석은 목이 메었다. 작은 도움이었지만 큰 차이를 만들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소리의 발달. 생후 14개월이 지났지만 소리는 아직 걷지 못했다. 의사는 재활치료를 권했다. 주 3회. 한 달이면 60만 원. 도안이 말했다. 내가 도울게. 내 연금 있어. 이 애는 우리 둘이 키우는 거야. 재활치료가 시작되었다. 물리치료사는 소리를 진찰하며 말했다. 특이하네요. 시각보다 청각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날부터 재석은 소리에게 말을 많이 걸었다. 계속 말했다. 한 달이 지나자 소리는 조금 변했다. 목을 가누기 시작했다. 느렸지만 분명히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돈이 계속 나갔다. 어느 날 관리소장이 재석을 불렀다. 요즘 청소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이러다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재석의 가슴이 철렁했다. 계약 갱신. 안 되면 모든 게 끝이었다. 그날 밤 소리는 재석의 무릎에서 작은 손으로 그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규칙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재석은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아빠가 부족해서. 하지만 생각했다. 포기할 수 없다. 절대로. 소리가 처음 소리를 낸 건 생후 18개월째였다. 작고 짧은 소리. 재석은 깨달았다. 소리는 자신을 부른 게 아니었다. 소리 자체를 내고 있었다. 장난감 두드리는 소리와 자신의 목소리를 실험하고 있었다. 치료사가 말했다.
청각이 발달한 아이들이 그래요. 소리를 패턴으로 인식해요. 순서, 리듬, 높낮이. 그런 걸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재석은 실험을 했다. 숟가락으로 그릇을 두드렸다. 땡땡땡. 소리가 손뼉을 쳤다. 짝, 짝, 짝. 똑같은 리듬으로. 소리는 한 번만 들어도 따라했다. 어느 날 소리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 냉장고 앞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재석은 냉장고를 확인했다. 압축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윙, 딱, 냉매 부족. 곧 고장날 징조였다. 재석은 놀라서 소리를 바라봤다. 너, 이걸 알아챈 거야? 그날 이후 재석은 깨달았다. 소리는 소리로 세상을 읽고 있었다. 며칠 뒤 슈퍼에 갔을 때 소리가 냉장고를 가리켰다. 응. 재석은 귀를 기울였다. 지지직. 배선 문제였다. 누전. 방치했으면 화재가 날 수도 있었다. 주인은 재석에게 감사했다.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날 이후 주인은 급여도 조금 올려줬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재석은 소리를 대기실로 데리고 갔다. 소리에게 여러 기계를 가리켰다. 소리는 하나씩 귀를 기울였다. 환풍기 앞에서 멈췄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해.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베어링이 달아 있었다. 도안에게 이야기했다. 이에 특별해요. 소리만 듣고 기계 이상을 알아차요. 도안은 웃었다. 자네 닮았나 보네. 유전이든 뭐든 재능이야. 잘 키워야지. 재석은 소리를 내려다봤다. 소리는 블록을 쌓고 있었다. 빨강, 파랑, 노랑. 완벽한 패턴.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작고 짧은 미소. 폭우가 시작된 건 7월 중순이었다. 비가 이틀 내내 멈추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계속 호우 경보를 내보냈다. 도안이 말했다. 걱정되네. 농업단지. 저지대잖아. 재석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지역 뉴스에 경보가 떴다. 농업단지 침수 위험. 자동 배수 펌프 점검 필요. 가봐야 하나? 재석이 중얼거렸다. 배수 펌프요? 자동화 설비잖아요. 제가 전에. 도안이 말했다. 지금 갈 거야? 이 비에? 누군가 확인해야죠. 재석은 우비를 꺼냈다. 소리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다녀올게. 소리는 재석의 손을 잡았다. 꽉.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가지 말라고. 소리는 끄덕였다. 재석은 가슴이 아팠다. 금방 올게. 약속해. 농업 단지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단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무릎까지 오는 깊이. 재석은 배수 펌프실로 향했다. 문이 잠겨 있었다. 창문을 깼다. 안으로 들어갔다. 배수 펌프가 멈춰 있었다. 수위 센서가 문제였다. 이물질이 끼어 작동하지 않았다. 재석은 청소했다. 다시 조립했다. 하지만 펌프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다. 찌지직. 누전이 되고 있었다. 재석은 제어 반으로 돌아갔다. 배선 피복이 벗겨져 물에 젖어 합선되고 있었다. 재석은 전원을 차단했다. 배선을 수리했다. 절연 테이프로 감았다. 전원을 다시 켰다.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우웅. 밖으로 나갔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재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때였다. 우르릉. 산사태였다. 단지 뒤편 산비탈에서 흙이 무너져 내렸다. 재석은 뛰었다. 지늘기 발을 잡았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다시 뛰었다. 진흙과 돌이 펌프실을 덮쳤다. 건물이 무너졌다.
재석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다. 도안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산사태여. 소리가 바닥에서 울고 있었다. 재석을 보자 더 크게 울었다. 재석은 소리를 안았다. 미안해. 늦어서. 그날 밤 뉴스가 나왔다. 농업단지 침수 위기. 자동 배수 시스템 작동으로 피해 최소화. 단지 주인이 인터뷰했다. 누군가 펌프를 고쳐줬어요. 덕분에 큰 피해를 면했습니다. 재석은 TV를 끄고 소리를 봤다. 소리는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이틀 뒤 재석에게 전화가 왔다. 저는 농업단지 관리조합 이사 박철수라고 합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조합에서 논의했는데요. 윤재석 씨께 자문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월 100만 원. 주 2회 방문해서 설비 점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재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 재석은 소리를 데리고 농업단지로 갔다. 박 이사가 반갑게 맞았다. 단지를 둘러봤다. 비닐하우스, 창고, 관계시설, 환기 시스템. 재석은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때 소리가 소리를 냈다. 한 비닐하우스를 가리키고 있었다. 재석은 환기팬을 확인했다. 윙, 딱, 베어링 문제였다.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 박 이사가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소리는 문제가 있는 곳을 먼저 알아챘다. 매번 정확했다. 박 이사는 점점 놀라워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세요? 귀가 좋아서요. 계약서를 작성했다. 재석은 서명하면서 떨렸다. 월 100만 원. 안정적인 수입.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석은 소리를 안고 걸었다. 소리야, 고마워. 내가 도와줘서 아빠가 일을 잘할 수 있었어. 소리는 웃었다. 작지만 또렷한 미소. 그날 저녁 도안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도안이 잔을 들었다. 축하해. 고맙습니다. 도안 씨 덕분이에요. 소리는 밥을 먹고 있었다. 이유식? 숟가락으로 떠먹는 게 아직 서툴렀지만 혼자 하려고 했다. 재석이 불렀다. 소리야. 사랑해. 소리는 잠시 재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재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첫 단어. 아빠. 그날 밤 재석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소리도 옆에서 잤다. 둘 다 평화로웠다. 석 달이 흘렀다. 재석의 삶은 안정되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빠듯하지도 않았다. 소리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았다.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었고 기어다닐 수도 있었다. 어느 날 농업단지에서 일하던 중 박 이사가 재석을 불렀다. 손님이 왔습니다. 식품회사 임원이래요. 사무실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재석은 얼어붙었다. 최상문. 예전 회사의 간부. 재석을 밀어낸 사람. 재석? 오래간만입니다. 최상문은 비웃었다. 고발자가 이제 농업단지에서 일하네. 단지를 둘러보는 동안 최상문은 계속 재석을 무시했다. 이 단지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기존 설비는 다 교체할 겁니다. 새 기술자가 관리해야죠. 박 이사는 재석을 봤다. 재석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는 뜻. 최상문은 나가면서 말했다. 윤재석, 자네 인생 참 기구하네. 그래도 결국 내가 이겼지. 재석은 집으로 돌아와 도안에게 이야기했다. 다시 일자리를 잃어요. 도안은 재석의 어깨를 잡았다. 자네, 고장난 기계는 끝까지 고치잖아. 자네 인생도 고장난 게 아니야.
잠깐 멈춘 것뿐이야. 재석은 소리를 봤다. 소리는 블록을 쌓고 있었다. 무너지면 다시 쌓고. 아빠. 소리가 불렀다. 응? 아빠, 이 소리 순서가 틀렸어. 재석은 멈췄다. 소리가 냉장고를 가리켰다. 이 소리 순서가 틀렸어. 완전한 문장이었다. 소리가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했다. 재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아빠가 고칠게. 소리는 웃었다. 그리고 재석을 안았다. 일주일 뒤 박 이사가 다시 불렀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수권이 무산됐습니다. 상대 회사 내부 문제래요. 조합에서 설비 전면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 선생님이 총괄해 주셨으면 합니다. 월 200만 원. 프로젝트 완료되면 성과급도. 재석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최상문 상무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횡령 혐의입니다. 재석은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냈다. 일주일 뒤 뉴스가 나왔다. 중견식품기업 임원 횡령 혐의로 구속. 재석은 TV를 지켜봤다. 복수한 기분은 아니었다. 그냥 끝났다는 느낌. 도안이 말했다. 이제 진짜 끝났어. 자네 이겼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밝혀진 거죠. 그날 밤 재석은 소리에게 책을 읽어줬다.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대. 아빠도 행복해? 소리가 물었다. 재석은 멈췄다. 응. 아빠도 행복해. 왜? 너 때문에. 소리는 웃었다. 나도 행복해. 아빠 있어서. 재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설비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재석은 단지 전체를 돌며 설비를 점검했다. 일은 바빴지만 보람 있었다. 무엇보다 소리와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다. 소리는 재석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문제를 찾아냈다. 아빠, 저기. 소리의 말은 항상 정확했다. 재석은 소리를 내려다봤다. 소리는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재석은 중얼거렸다. 고친 건 기계가 아니라 내 인생이었지. 그리고 소리의 손을 잡았다. 함께 걸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